만약에 진짜 강윤경 후보님이 민주당 수영 후보가 됐으면 이 3파전 구도에서 제가 부담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러다 강윤경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지역에서 더 컸을 거거든요. 지금 부담이 없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은 꽤 있습니다만 제가 극복해야 됩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영의 숫자도 모르는, 솔직히 말해서 불과 몇 주 전까지 오직 진구, 부산의 중심은 진구다 이랬던 분이 와버리니까 이거는 저와 수영 국민의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무소속 출마까지 하게 됐는데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또 다른 대형 공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등학교 위치가 있고요. 수영구에 이제 남자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고가. 저도 수영구 사람인데 옆 동네 남구에 배정고로 학교를 다녔고 저희 아버지도 수영구 사람인데 중앙고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은 다 아는 문제예요. 왜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고등학교 못 가지? 그래서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적어도 수영구 안에서는 남자 고등학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학군도 다시 부활시켜야 되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 수변공원에 청구마트 부지라고 거의 30년째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진짜 금싸라기 땅이에요. 바다가 바로 보이고. 근데 지금 밀락동과 수변공원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광안리가 살려면 그 해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복합 문화시설을 지어서 K-팝 콘서트나 뮤지컬도 관람하게 하고 영화관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광안대교만 보고 빠지는 광안리가 아니라 여기에 오래 머물면서 사람들이 즐기고 돈도 쓰고 해야 경기도 살아나거든요. 근데 지금 수영구에는 또 웃긴 게 관내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네. 예, 그렇게 관광 1번지다 문화도시다 하는데 가장 가까운 영화관이 남구의 그 경성대 쪽에 하나 있고 해운대구 센텀에 있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1화 다룬 건국전쟁 보러 우리 주민들과 번개해서 갔는데 설 연휴 때 센텀으로 갔어요.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만 건너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수영구인데 요새 사실 영화관 없는 구가 잘 없거든요. 도시에는. 그러니까 좀 전에 하신 말씀 그 수변공원에 이제 상권을 사실 상권이 완전히 몰락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그 수영구청장이 그 금주령을 내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뭐 만약에 이런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로 인한 아쉬움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 고객들이 몰려드는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단은 그 밀락동 일대가 예전과 다르게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 편한 세상, 오션 테라스 등이 있는데 그 주민들과 뭐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죠. 저는 예전처럼 24시간 술판 벌어지는 거 저도 반대입니다. 아침 되면 막 쓰레기 떠미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변공원도 살리고 관광 명소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주민들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거주 요건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래서 주민들에게 거주지의 가치도 높여주고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활성화시켜주는 것 결국 문화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중앙정치인인데 자꾸 수영구 이야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부산 전체 사안으로 좀 한번 네. 사실은 그 가덕 신공항만큼 부산에 큰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산업은행 이전이죠. 네. 이전인데 지금 사실은 워낙 민주당 중앙 때문에 거의 막혀 있고 심지어는 여기 민주당 부산시당까지도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워딩 자체를 못 하고 있고 지금 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뭐 서은숙 최고위원이나 뭐 최태경 최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명 계열이 있어요. 뭐 서은숙, 뭐 최태경, 뭐 지금 같이 있는 유동철 네, 후보까지 보면 사실은 친명 라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왜 부산에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어쨌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이거 의지가 있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일단 민주당에서요 이재명한테 할 말 하는 국회의원들이 부산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는 셋 다 친명계라고 보긴 좀 힘들죠. 그렇죠. 비명계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 눈치를 안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헤게모니는 부산 민주당의 헤게모니는 3명의 현역 의원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이나 아까 말한 기장의 최태경 후보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영에 갑자기 연고도 없는 친명계 유동철 후보가 온 거부터가 뭐 부산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서은숙이라는 사람이 쥐고 있구나
친명계가 쥐고 흔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부산 현역 3인방은 자기 지역구 사수하느라 그냥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산업은행 이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굵직한 목소리를 못 내는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부 의원들은요, 이번에 새만금 예산이 삭감되니까 국회에서 삭발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지역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정도 결기는 보여주면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한병도 의원이 삭발하는데 그게 어떻게 뉴스에 안 나가겠습니까? 어쨌든 한 꼭지는 뉴스 나가는데, 제가 만약 21대 국회 부산 의원이었으면 저는 뭐 원외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실을 그냥 무조건 찾아갈 것 같아요. 안 만나주겠죠. 근데 뭐 그런 액션이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약간 이제 그게 한 게 뭐냐면, 그게 얼마나 큰 이슈냐면 사실은 뭐 2,000명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은행이 본점이 내려오면 500개 이상의 700개 이상의 기업이 내려온대요. 뭐 당연히 돈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업들이 그렇죠. 돈이 옆에 네.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작게는 500개에서 8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그냥 그렇게 유치하려고 안 해도 돈이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게 거의 몇만 명 이상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중앙이 거의 다 수도권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부탁 아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좀 이게 정무적으로 큰 어떤 덩어리에서 좀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럼요. 그리고 뭐 22대 부산 국회의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여야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거고, 산업은행이 오면 다른 기업도 따라오고 금융 생태계가 새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주변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접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 경기도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22대 국회에서 물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바로 통과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부산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재명 눈치 볼 게 아니라 부산 시민 눈치를 보고 이걸 좀 전향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산업은행은 사실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공기업이고 사실 이건 야당이 막고 말고할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은 이건 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뭐 국회에서 뭐 패스트트랙을 태우든 안 태우든 이거보다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건 또 대통령 공약이시죠. 그리고 또 근데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소재지가 그거는 뭐 알아봤더니 그게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본인의 그 당신의 공약이고 의지만 있다면 밀어붙이면 될 일이에요. 사실 의학 그 의대 정원 확대 그거와 같이.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는 정말 부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뭐 비록 우리가 아쉽게 유치는 못했습니다만 2030 엑스포도 그렇고, 한 정부가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투자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근데 산업은행법에 보면 이 본사 근거지를 서울로 명시해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시행령 부분은 그럼 본사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으로 서울에 놔두고 뭐 어떤 투자 유치 본부, 뭐 어떤 본부들을 다시 본사보다 더 크게 해서 내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정말 극단적 대책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깔끔한 건 22대 국회 딱 끝나자마자 여야 합의로 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산 시민들도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산업은행법을 안 바꾼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누구든 다음 대선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업은행법 안 바꿔주고 PK에서 민주당이 대선 때 펴달라고 하기는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씩 이제 할 건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보수 전체적으로 보다면 지금 상당히 또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지금 어렵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도 확장도 중요한데요. 집토끼라고 하는 지지층을 달랜 다음에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집토끼들을 만족시키는 절차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저는 당연히 조국 전 장관 되게 싫어하죠. 비판 많이 하고. 근데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비례대표 명단 철저히 지지자들의 원하는 대로 카타르시스를 해결해 주니까
와 나 몰라 나 찍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정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지지자들이 전통적인 집토끼들이 야 나 얘네 때문이라도 투표하러 가야겠다. 그치. 나는 그 신나는 기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통 보수 지지자들이 바라봤을 때 신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겨야 되겠고 이재명은 심판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오른쪽을 꽉 움켜쥐고 이제 중원으로 한 발 두 발 내딛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 굉장히 헐거워진 상태에서 너무 빨리 중간으로 가다 보니까 오른쪽 본진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님도 만났는데 좀 보수의 어떤 본진의 정서를 잘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와 행보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실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천을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 그 어려운 공천을 따내셨는데 며칠을 숙고를 하셨어요, 그죠? 숙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바로 우리가 그 탈당을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바로 주말 탈당을 정도 하죠. 공부했죠. 본인 이제 그 공천을 포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뭐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를테면은 뭐 누가 권유를 했다던가 근데 뭐 이제 권유는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초반에 했던 것 같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나가는 것이 오히려 22대 국회를 생각했을 때 싸울 줄 모르고 그냥 뭐 선비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 것보다는 저처럼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사람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편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섰고 뭐 당장은 수용구에서 3파전이 형성되면 이러다가 민주당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들이 주민들 사이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잖아요.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될 후보 그거보다는 제가 여쭤본 될 거는 후보한테 밀어주실 것 같아요. 공천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 네. 계기가 네, 있었을 네. 텐데 그걸 누가 권유를 했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혹은 뭐 어떤 의도의 질문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 이를테면 뭐 제가 뭐, 노골적으로 예. 여쭤본다면 뭐 비대위원장의 뭐 네. 그런 언질이 뭐 있었던가 제가 이 자진 사퇴를 한 건 아닙니다. 어, 끝까지 당의 결정을 기다려서 공천 네. 취소까지 저는 이제 처분을 받은 다음에 고민 끝에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고요. 이 과정에서 뭐 제가 직접 소통하거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너무 좀 밋밋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 누구누구와 소통했는지는 제가 그냥 묻고 제가 져야 될 십자가로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그냥 우리가 확인해 진단을 드릴 해야 수는 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이후에 이제 그 전략 공천이 네. 됐잖아요. 이제 네. 정연욱 그 부산 진갑에서 이제 경선에서 진을, 탈락했던 진을에서 진을에서 탈락했던 후보였는데 이제 그분이 수영에 오게 된 그 공천을 받게 된 거를 이제 언론에서 뭐 벼락 공천이다. 네, 뭐 재활용 이렇게 공천, 벼락 공천이다. 뭐 이렇게 예상 밖의 인물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게 된 그 배경은 어떻게 우리가 저도 이해를 할 전혀 수 모르겠어요. 있을까요? 저도 정말 예상을 못했던 분이고 사실은 뭐 청년이다 아니면 여성이다 이렇게 기회를 줄 거다라는 말들은 좀 그쵸. 정가에서 떠돌았었고 전봉민 의원이 네 또 아니면 시비를 차라리 할 것이다. 수영구에서 오래 정치를 했던 저와 경선을 했지만 전봉민 의원님이나 또는 수영구의 원로인 유재중 의원님이나 이런 분이었다면 다 수영 출신 선배들이기 때문에 제가 나올 명분이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연유를 모르겠는데 수영의 숫자도 모르는 솔직히 말해서 불과 몇 주 전까지 오직 진구 부산의 중심은 진구다 이랬던 분이 와버리니까 이거는 저와 수영국민의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 일이 되어서 제가 무소속 출마까지 하게 됐는데요. 뒷배에 혹시 그걸 누가 제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어떤 배경으로 들리는 얘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다 추측성 이야기들이라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려워요. 추측하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측하는 우리- 좀 전에 나는- 얘기했던 그분인데 아니 그 맞고 또 어떤 한 추측으로는 오히려 그래도 뭐 복당 이제 되면 복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밀어주게 하는 거 그럼 아니냐. 제가 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 네. 잘 아실 테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 더 커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뭐 이준석, 한동훈,
둘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당연히 비교할 것도 없이 한동훈 위원장이죠.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동탄에서 뭐 어려운 그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 같아. 거기는 음. 한동훈 위원장이랑 거기 대구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홍준표? 그러니까 거기 저는 근데 오히려 그거는- 묻는 다음에 나는 그거는 좀, 오히려 좀 뭐가 좀 안 맞잖아 이게. 내가 근데 봤을 때는 그래도 급수로 보다면 그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이번에 출마를 처음 해보지만요, 그 지역구 출마를 자주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동정심과 고생한다도 있지만 피로감도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오랜 기간 당선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부산에도 뭐 전재수 의원이나 이 박재우 의원이 오래 떨어지다가 됐지만 만약 그분들이 그때 못 들어왔으면 지금처럼 그렇죠. 재선하고 삼선은 또 못 노렸을 거예요. 뭐 그렇겠지. 이게 임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워낙 오래전부터 출마를 계속 거듭해왔고 뭐 지역구를 바꿨지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번이 어떻게 보면 그 임계치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서 살던가 그렇죠. 아니면 정치권에서 예전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반해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이 이제 첫 어떤 정치 행보이고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왜 뭐- 제가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죠. 지금 제가 지금 배수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모셨는지 아세요? 네. 왜 연락을 드리고 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 TV 같은 경우는 그 부산 위주로 이렇게 네, 시각을 보는데 이 세 분이 나와 있잖아요. 수용구에 세 네.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나왔을 때 수용을 위하고 그냥 부산의 제일 적임 장가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 TV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려오신다 그럴 때 엄청 갔어요. 여기가 뭐 수용이 만만하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갑자기 뭐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누가 그럼 셋 중에 도대체 누가 돼야 그나마 이게 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제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한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강윤경 후보님이 민주당 수영 후보가 됐으면 이 3파전 구도에서 제가 부담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러다 강윤경 되는 거 아니야? 음. 민주당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지역에서 더 컸을 근데 거거든요. 지금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은 꽤 있습니다만 제가 극복해야 됩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분들이고 이게 저도 고향에 내려와서 정치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있잖아요. 경선도 이겨보고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또 슬픔의 눈물도 흘리고 해보니까 내가 정치할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구석구석 나 초등학교 때부터 갔던 가게인데 아직도 있네. 이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동네를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게 뼈에 사무치는 건데 공천 준다고 갑자기 쪼르르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무슨 애정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들 더 좋은 데 공천 준다 하면 또 딴 데 갈 사람들인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중앙 정치인이었고요. 중앙당에서 정치를 먼저 했는데 제가 이번에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라보던 부산과 부산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보는 부산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좀 정치를 하거나 공천을 하거나 하는 국면에서 뭐 지방선거도 있을 거고 한데 제발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 산전수전을 저처럼 우여곡절 많은 후보도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부산에서는 겪어보면서 그게 정말 뼈에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중앙이 자기들 시각으로 지역을 재단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오래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치부 기자도 중앙 기자가 있고 부산 기자가 있잖아요. 근데 부산 정치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기 전에는 여의도 정치부 부장 이야기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산 본부장 이야기를 들어야죠. 좀 그런 어떤 지역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변하셨네요. 진짜 많이 처음에 생각이 많이 출마 바뀌었어요. 선언은 네. 국회 정론관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네. 내가 여의도의 인싸 장해찬이다. 아니 이게 표정도 변했어요. 내가 내려간다 했는데 네. 근데 와서 경선도 이기고 했지만 경선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겠죠. 예, 제가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나 장해찬 너 알아? TV에서 봤어. 너 좋아해. 근데 너가 이 동네는 뭔데? 그러니까 이 동네 네가 뭐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벽을 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벽을 넘는 과정에서 한 번 변하고 공천 잘리고 무소속 나오면서 또 두 번 변하고 저한테는 이 무소속 출마가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정치 인생에 배수진을 쳤는데 인간 장례찬으로 보면 되게 귀중하고 고마운 공부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영 국민한테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천천히
뭐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달라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 존경하는 수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수영구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수영구에서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와 우리 고모 고모부 같은 친척들이 여전히 수영구에 살고 있습니다. 공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잠깐 왔다 갈 사람은 아닙니다. 이 동네에 켜켜이 쌓인 추억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수영구 발전에 제 젊음을, 그리고 제가 지금 대통령 1호 참모로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모두 다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요즘 유세다니면 악수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살려주세요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영구 주민들이 살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든 방송이든 다시 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기 때문에요. 장해찬이라는 정치인이 때로는 패기가 지나치기도 하고 좀 지나치게 혈기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철이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만 이대로 떠나보내기에는 아쉽다, 아깝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한번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물론 당선되시기를 바라지만 네. 만약에 낙선을 하신다 그러면 다음을 위해서 수영에서 계속 활동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그 이후에 저의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정말 조금도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수영을 떠날 생각은 없고요. 물론 방송이든 정치든 하다 보면 평일에 일은 서울에서 많이 하겠지만 자주자주 내려와서 우리 제가 유아 세례 받았던 교회에도 또 자주 나가고, 또 저를 도와주면서 이번에 인연이 생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보다 이분들이 더 많이 울어요. 우리 캠프 사람들이 기자회견할 때 다 펑펑 울고 막 했던 분들 한 분 한 분 빚을 갚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뭐 4년이라는 시간 또 훌쩍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감사하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